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오늘 막판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는 내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강행 처리냐, 연기냐를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중재법 논의가 예고된 본회의 전날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신경전만 계속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재갈법, 언론재갈법 명확하게 제 옆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이 내일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이 경우 8월 국회가 끝나는 31일 자정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입법 독주 프레임을 우려한 속도 조절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어차피 정기국회로 넘어갈 거면 공영방송과 포털 등의 개혁 과제까지 논의를 확대하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장외 논쟁도 치열해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공정하게 뽑아서 언론의 공정성,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문 대통령께서 그만 좀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여야 대선 레이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경선 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세론이냐 뒤집기냐 주자들의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야권에선 경선 규칙과 주요 정책을 두고 주자들 간 공방이 달아올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모레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첫 경선 투표가 시작되는 충청권.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는 첨단 산업벨트 공약을 발표하며 공중전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는 투표권자인 당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상전으로 맞섰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변화, 혁신, 그것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낡은 양당 체제에 불판을 갈아야 한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등록도 하루 앞에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 2달 만에 첫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낮은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 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등은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 포퓰리즘적 구상이고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 고립시키는 조항이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정권 교체 절대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대응하지 않겠다. 경선 규칙과 관련해선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릴 예정이고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가계부채 1,800조 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입니다. 석 달 사이 17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신용대출은 757조 원으로 2.9% 늘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예금 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일부 예금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예금과 적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신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인상폭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향후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오르는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가 오는 10월에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62%에서 4.13%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2%대 대출이 사라질 거로 보입니다. 더욱이 하반기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에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더 조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대출마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에 2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